안녕하십니까.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황종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양도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봅니다. 자, 여기서 가로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장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되는데, 법인세법상의 적격 분할, 인적 물적 분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일단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았는데 그 이후에 양수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또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라고 했는데, 권리 중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이라든지 미지급금에 관한 것, 이것은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거가 승계 안 됐다 해가지고 사업양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권리나 의무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사업양도를 왜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느냐? 이 사업 자체를 넘기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예외 없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자, 매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좀 늦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양도의 요건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업 장별로 사업 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자, 모든 권리와 의무라고 했는데, 양도하는 사업의 핵심적인, 그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 물적 시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승계해야 된다. 같은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양수도일 현재는 최소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해야 된다. 앞서서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받자마자 또는 받기 전부터 사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 양도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또는 사업을 변경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양수 시점에서는 일단 양도자의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양도에 대리납부가 있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자, 사업양도가 맞아요. 근데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자에 지급하는 때에 부가세를 양도자한테 안 주고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이걸 이제 대리납부라고 하는데, 자, 사업 양도에 따른 뭐 대가 지급액이 만약에 그 11억이라고 할 때 10억은 주고 1억은 매수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해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화공고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요. 이게 사업양도 판정이, 사업양도의 판정이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조세심판원이 보는 시각, 법원이 보는 시각이 약간씩 딱 다릅니다. 그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모르겠다, 사업양도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리납부를 하면은 재화의 공부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재화의 공부로 보니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매입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사업양도에 해당돼서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대리납부하는 이유는 솔직히 전자보다는 이 후자에 있습니다. 대리납부 판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양도가 아닌데 사업양도로 했을 때 세금계산을 안 끊었을 때 이게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꼬나게 고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자로 가는 것이죠. 대리납부하고 세금계산 끊자. 어차피 매입세 공제 받고 매도자는 부가세 납부하면 되니까. 자, 이제 대리납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양수자는 그 대가를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런 법문상의 표현인데 실질은 아까 11억 대금 중에서 10억은 주고 1억은 부가세 1억은 징수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10억 주면서 1억은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한테 납부를 해라. 그러면서 공급 시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어라. 왜? 매입자는 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공제를 받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이 사업 양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소급해서, 자,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겠는데 대리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끊으면 재화의 공급을 본다 했습니다. 근데 대리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다시 사업양도,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양도가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대리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 소급해서 다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되니까 양도자는 매출을 감액해 줘야 되겠죠.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세금계산을 꺼서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까. 그럼 양수자는 당연히
재활 공급이 아닌 건데 세금계산을 받았으니까 매입세 불공제해야 될 것이고, 자, 부가세를 환급받는 걸로 신고를 했으니까 세금을 적게 낸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에 따른 뭐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양수도 사례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 보실까요? 첫 번째가, 자, 사업 양수도 거래 당사자가 미등록이다. 사업 양도자가 미등록이든 사업 양수자가 미등록 사업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넘겼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양수도가 맞는데 재활 공고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가 맞는데, 사업 양도가 맞는데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안 썼다. 역시 실질과세로 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이 승계됐더라. 오케이. 사업 양도입니다. 부가세 과세할 수 없습니다. 자, 사업 양수도 사업자의 과세 유형. 자,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자, 간이 과세자가 일반 사업자한테 사업을 넘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업 양도입니다. 반대로 일반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한테 사업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사업 양도가 맞는데 대신 일반에서 간이로 넘겼을 때는 간이가 배제됩니다. 이 사업 양수자는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얘기지만 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또는 그 반대로 사업 양수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업장이 포괄적으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일반이냐 간이냐 따질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개시 전 등록자의 양도가 사업 양도일 수가 있냐. 요 말씀은 이 사업 개시 전 등록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 준비 중에 사업을 넘겼다는 겁니다. 공장 건물 짓다가 뭐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넘기면은 사업 양도가 됩니다. 네. 하다못해 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서 분양권을 이제 취득했다. 뭐 계약금, 중도금 내다가 뭐 2차 중도금 때 넘겼다. 그것도 양도자, 매수자가 부동산 임대할 것이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고 그 포괄적인 양도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 양도를 인정해 준다는 해석이나 심판예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기 건물에서 제조 공장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공장을 빼고 그 나머지만 그대로 넘겼다. 그 공장 건물과 토지가 빠지면 사업 양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재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도소매든 뭐 음식 숙박업이든 거기에 직접 쓰던 자기 토지 건물을 빼고 나머지만 넘기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법원의 판례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양수 후 사업장 이전 시 사업 양도냐. 자, 사업을 다 받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장 이전할 수 있죠. 당연히 사업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양수도가 될 수 있느냐, 사업양도가 될 수 있느냐. 자, 개인 사업자의 사업 전부가, 사업장의 사업 전부가 법인에 이전돼서 그 전부를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은 사업양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 뭐 특정 자산을 현물 출자했다. 그러면 그것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전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전됐느냐. 이전시키고 뭐 돈을 받았든 주식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전체가 그대로 주인만 바뀐 거라면 사업양도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장의 일부 특정 자산만 매각했거나 뭐 현물 출자를 했다. 그러면 사업양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양도입니다. 자,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특정 지점만 넘겼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부채가 제외돼도 사업양도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양도지요. 네. 사업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이게 빠지면 포괄적인 승계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면 자산 부채가 얼마나 빠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업양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그 건물 관리인 한 명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넘기는데 그 빌딩을 넘기는데 그것이 사업양도 판정에 장애가 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소를 뭐 운영한다고 합시다. 네. 이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연구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빠졌다. 그러면은 사업양도가 될 수 없죠.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데. 네. 자, 10번째입니다.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설비, 인력이 근로자, 종업원이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인 경우. 아까 연구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핵심 구성 요소인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으면 사업양도가 아닌 것입니다. 뭐 건물 관리인, 알바생 이런 정도는 그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11번째입니다. 사업양도와 사업양도 대가의 수수. 자, 내 사업체를 넘기면서, 특정 사업장의 사업체를 넘기면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넘겼다. 또는 저가, 고가로 넘겼다. 아직 대금을 못 받았다. 이거는 사업양도 판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부당행위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업양도 판정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양수자한테 넘어갔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사업 양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재화의 공부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포함되는 것들. 자, 앞서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자,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한다면, 법인세법 46조 2항 요건을 갖춘 적격 인적 분할에 해당되면 그냥 무조건 사업양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법인세법 47조 1항에 따른 물적 분할, 과세의원을 갖춘 분할로서 물적 분할인 경우 사업양도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서서 다시 한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법에 따른 분할 합병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 내라도 그 사업 부문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를 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업장 전부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A 거였다가 B 거가 되면은 사업양도인 건데, 지금 A가 지금 갑사업부하고 을사업부가 있는데, 상법상 분할 통해 가지고 을만 B에게 넘어갔다. 이것도 사업양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